신경치료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멀쩡한 신경인데 왜 죽여요? 꼭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나요?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. 사실 신경치료는 환자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. 치과 의사들도 가장 하기 싫은 치료 물어보면 1등이 아마 신경치료일 거예요. 환자분들도 치과 의사들도 둘 다 피하고 싶어하는 치료인 거죠. 저는 신경치료 3번에 재신경치료까지 직접 받아봐서 환자분들이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다만 제 가족이라고 해도 신경치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. 오늘은 신경치료가 왜 필요하고 언제 꼭 해야 되는지 5가지 경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심한 충치입니다.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심한 충치예요. 충치 세균 때문에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다가 이 충치가 커져서 신경이 염증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신경치료가 필요한 거죠. 보통 이럴 때는 엑스레이에서 까맣게 보이는 그 충치가 신경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. 여기서 아셔야 할 건 엑스레이에 까맣게 보이는 건 이미 충치 때문에 치아가 없어진 부분이에요. 실제로 검은 부분 말고도 충치는 더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경까지 까만 게 보이지 않아도 신경치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. 증상은 대부분은 차갑고 뜨거운 곳에 아프거나 씹을 때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간혹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나는 아픈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신경치료까지 필요하다, 이 상황을 들으시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. 두 번째는 치아가 닳거나 금이 가서 쪼개진 경우예요. 먼저 마모, 우리 이 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, 너무 센 칫솔질이 오래되면 치아가 조금씩 깎여 나가요. 처음엔 시린 정도지만 닳는 게 우리 신경 가까이까지 진행이 되면 신경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. 이건 천천히 진행돼서 환자분들은 보통 잘 못 느끼세요. 본인이 이갈이 하는 것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서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치료가 필요해지죠. 그 다음은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거예요. 얼음이나 딱딱한 견과류를 자주 드시거나 금 일레이 같이 금속 보철물이 주변이 약해지면 금이 가기 쉬워요. 치아는 단단한 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힘을 받고 그게 몇십 년이 되면 치아에 정말 미세한 실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돌끼리 하루에 수백 번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. 바로 금이 가겠죠? 그런데 이렇게 금이 간 게 심해져서 씹을 때 찌릿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. 이걸 방치하다가 금이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리면 신경치료로도 못 살리고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치아 외상입니다. 우리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강한 충격을 받아서 치아가 부러지고 신경이 드러나거나 심하게 흔들리고 아예 치아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죠. 이럴 때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치아 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. 사고 직후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서서히 죽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. 특히 어렸을 때 앞니를 부딪히면 그땐 괜찮아 보여도 몇 달, 몇 년 후에 신경이 죽어버리기도 해요. 그래서 외상을 입은 치아는 당장 증상이 없어도 한동안 지켜봐야 합니다. 괜찮아도 나중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변색입니다. 간혹 다른 치아들은 멀쩡한데 딱 하나만 유독 어둡게 변한 치아가 있어요. 이건 그 치아 안의 신경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생활력을 잃었다는 신호거든요. 방금 말씀드린 외상이 원인인 경우도 많고 오래된 충치나 때운 게 안 좋아져서 그럴 때도 있어요. 보통 이런 치아들은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. 겉보기엔 멀쩡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딱 그런 경우죠. 방치할 경우에는 뿌리 끝에 염증을 만들고 잇몸뼈를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 마지막으로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. 앞선 4가지는 신경이 이미 망가졌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어서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서 신경치료를 해야 됐던 건데요. 마지막은 멀쩡히 살아있는 신경을 일부러 건드리는 경우예요. 멀쩡한 신경을 왜 죽여? 하셨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보철 때문인데요.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진 채로 오래 지내면 맞은편 치아가 빈 공간 쪽으로 점점 솟아올라요. 이 치아가 너무 많이 내려오거나 올라가면 정작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안 나오죠. 그럼 솟아난 치아를 교정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많이 깎아서 보철로 다시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너무 많이 깎으면 신경이 노출되거나 시려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. 또 앞니가 많이 삐뚤삐뚤한 걸 교정 대신 보철로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는데요. 이때도 치아를 꽤 많이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보철, 그러니까 예쁘게 하려고 하는 보철, 그리고 이때 하는 신경치료는 우리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앞니가 예뻐지는 거는 100% 맞긴 한데 이건 정말로 멀쩡한 신경을 건드리는 거니까요. 저는 깎기 전에 꼭 치료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꼭 충분히 이해하셨을 때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
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 상황, 막상 그럴 때가 되면 그래도 꼭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나요?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무서워서 미루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저도 신경치료 받아봤으니까요. 신경치료가 필요한 걸 미루면 염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. 처음에는 엄청 아프다가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나아진 건 아니에요.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이젠 아플 일이 없는 거거든요. 다 나은 줄 알고 안심하시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상태로 들어간 거죠. 이렇게 버티다가 너무 다시 아파져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신경치료를 받더라도 편안해지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치아를 살렸으니까 운이 좋은 경우인데 아예 안 아픈 채로 이 뿌리 쪽에 염증만 조용히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워지죠. 결국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와보면 충치는 훨씬 깊어져 있고 신경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, 농양이 잡혀 있어요. 이쯤 되면 치아를 살릴 수는 없어서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때 되면 환자분들은 아니 난 하나도 진짜 안 아픈데 왜 이까지 빼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. 신경치료만 제때 받으셨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치아였는데 말이죠. 그런데 이런 일 진짜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. 자, 이렇게 신경치료는 이름은 무섭더라도 치아를 살리는 치료예요. 과정이 어렵고 힘든 거는 맞지만 빼야 할 뻔한 치아의 수명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죠.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에요. 하지만 필요 없을 때 하면 오히려 멀쩡한 치아의 수명을 깎는 일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경치료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. 혹시 신경치료를 앞두고 계신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경치료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감동치과 의사 정의준이었습니다.